우리가 명도를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쿵쾅거리잖아요. 그쵸?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명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명도 케이스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도가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이고, 또 두 번째는 아무도 안 살 때, 공실인 것 같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연락을 했는데 배째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더 이상 답변이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인데요. 보통 처음 전화를 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나도 지금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하면서 본인의 상황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1,000만 원 안 주면 못 나간다. 내가 지금 나가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1년 뒤에 아니면 못 나간다. 나는 여기 있을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기 권리를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뭔가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근거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렇게 대응을 해요. 거기 점유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들어줘요. 들어주고,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거 들어주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저도 좀 무리가 있어요 라는 식으로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리하게 돈 1,000만 원 달라, 2,000만 원 달라, 나 1년 뒤에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안 통하는 수준으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선생님께 이사비를 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여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소유권 이전이 된 시점부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금 제가 배려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현재 선생님은 불법 점유를 하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개의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때는 명확한 날짜와 이사비를 기준점을 잡아드려야 돼요. 한 달 뒤인 언제까지 나가셔야 되고, 제가 이때까지 나가시면 이사비 이만큼을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배려입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협상 카드를 하나 내밀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저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이고 이 모든 금액을 선생님께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좋게 끝내기 위해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갑이 돼서 강하게 나가라는 게 아니라 부드럽되 좀 카리스마 있게 단호한 태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비는 얼마를 드려야 돼요? 이사비는 사실 딱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강제 집행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는 해결을 해야겠죠. 강제 집행했을 때 보통 얼마 들어요? 보통 전용 평당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 집안에 짐이 얼마나 있고 또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내가 낙찰을 받고 갔는데 전기 사용 금액도 굉장히 작고 주변 탐문을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 사람 안 산 지 오래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서 쪽지를 부착하고 왔는데 답변도 없고 며칠 뒤에 가도 쪽지도 그대로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죠. 이럴 때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안 사는 게 뭔가 확실하다 하면은 문을 살짝 따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따요? 열쇠공 분을 부르면 따주세요. 막 따도 돼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을 땄는데 진짜 사람도 안 살고 짐도 없다 하면은 그때부터 사용 수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은 안 사는데 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고발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문을 살짝 따봤는데 짐이 없고 사람도 없다 하면은 땡큐잖아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이 문을 땄는데 사람은 안 살고 있었고 그 소유자분이 박스 하나를 남겨두고 가신 거죠. 근데 그거를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형사고발 되셨습니다. 주거 침입이니까. 문을 딴다 해도 그 짐을 막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다행히 저희가 알려드렸거든요. 그 열쇠공분이 문을 열기 전부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증인 한 2-3명 정도를 데리고 가라. 그래야지 추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다행히 기소 유예로 풀려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위험한 게 싫다, 나는 확실히 안전한 게 좋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선택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나는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영상을 꼭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증인 두세 명은 꼭 데리고 가셔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분도 계시고 하니까 꼭 같이 대동을 해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게 싫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건 강제집행이에요. FM대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안전하고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제 집행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택이에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보통 얼마 걸려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만약에 아무도 안 살면은 인도 명령 신청해서 송달해도 안 받을 거잖아요. 안 받게 되면은 나중에 공시 송달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공시 송달로 처리하면 이 인도 명령 신청한 게 한 3주 정도 더 길어져요. 보통 2주 개시를 하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확실히 시간과 비용은 듭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거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많은데요. 배째라 유형입니다. 배째라 유형 뭘까요? 그냥 나 안 나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연락을 분명 했는데 자기가 주장하던 것만 주장해버리고 아예 이제 그 뒤로 연락 두절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럴 때에는 사실 명도가 더 쉬워요. 왜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이사비 일부거든요. 그런데 내가 강경하게 나간다 하면은 이분들이 나중에는 저자세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요구하면요?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요구하면 1번대로 가시면 되죠. 이게 세 번째 경우가 막무가내로 나오고 아나무인으로 나오고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연락이 두절됐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연락을 할수록 우리가 조급하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눈치를 채고 우리를 더 압박을 할 거예요. 연락이 오는 건 받아도 돼요? 연락이 오는 건 받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안 받고 연락 안 하고 계고까지 가잖아요. 그럼 100이면 100 거의 협상이 됩니다. 계고가 어떤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 강제 집행하기 전에 계고라는 단계가 있는데 집행관님들이 와서 실제로 짐이 어느 정도 되고 강제 집행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를 파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사람을 몇 사람이나 이제 불러서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집행관님들이 오기 전에 일단 점유자한테 연락을 먼저 해요. 지금 이날 계고를 할 거다. 좋게 할 때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협상을 이끌어 주시기도 하세요. 아, 그건 집행관님이 직접 전화해 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진짜 살고 있는 점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유자한테 먼저 연락을 하세요. 이때 왜 협의가 잘 되냐면, 아 진짜 내 집이 강제 집행 당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여태까지 모든 비용들 다 청구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연락이 안 오면 나도 안 하면 돼요. 무응답에는 무대응이 최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조급하니까 내가 먼저 막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을이 되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구독! 사실 명도는 법과 절차의 싸움이지 감정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해 나가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 너무 겁먹지 말고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미래의 걱정은 떨쳐버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 또 많은 회원님들도 하시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천천히 도전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지인이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과정을 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협상에 나가면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니까 모두들 겁내지 말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